윤석열 정부가 정말 끝을 모를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그러한데요. 관련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지 오늘은 이분을 좀 모시고 말씀을 좀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네요. 예,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예, 아유 멀리서 2시간이나 걸쳐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 앞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브리핑 비슷하게 어제 그 명태균 씨 만나고 온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네. 연일 터지는 이 명태균 게이트 상황, 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쭉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뭐 저도 정당 생활을 잠깐 해봤고 또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이회창 총재를 앞에서 모셔본 경험이 있어서 늘 그 이제 권력자가 될 뿐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큰 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마련이에요. 특히 정당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옆에서 이제 후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폐단이 안 생기도록 네. 그 옆에서 좀 경계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없었던 모양이죠. 예, 그러다 보니 저렇게 막바로 그냥 후보하고 네. 이렇게 뭐 거래라면 이상하지만 네. 예,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좀 관리가 부실했던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주체가 뭐 김건희 여사였던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모든 중요한 결정을 그분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는 그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 역할을 하면서 명태균 씨하고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뭐 전적으로 뭐 의지하고 네. 가장 뭐 통찰력이 있고 뭐 이렇게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실상 이게 국정 운영 자체가 이 정상적인 프로토콜로는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국정을 어떤 권모술수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모술수로. 그건 아니거든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헌법을 존중하면서 그렇죠. 예, 많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뭐 이런 거를 술수에 능한 사람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오산도 그런 큰 오산이죠.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정치권에는 그런 권모술수에 능한 뭐 정치권에서 그것도 필요한 자질이긴 하죠.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쓸데없이 커지는 거죠. 그게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주 전술적인 면에서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까지 도움을 받아놓으면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명태균 씨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인은 정치적 아버지로 김종인 위원장을 네. 두었고 실제로 김종인 사단 이었다. 네. 그래서 명태균 대표, 이준석 대표, 뭐 김종인 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뭐 판을 짜고 네. 뭐 역할을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이 윤핵관들의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치가 작동이 안 됐던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내부 사정을 잘 알 길이 없고요. 네. 뭐 윤핵관이 누구였는지도 관심도. 다만 김종인 씨 같은 훌륭한 정치적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처신을 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소통이 없죠. 뭐 소통할 이유가 없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은 어쨌거나 뭐 현역 중에서 가장 원로이시고 그러니까 정치권 한복판에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정치권을 떠난 지가 언제입니까?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뭘 거기 관여한 일이 있겠습니까? 네. 네, 하여간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조금 지난번 CBS 인터뷰에서 망조가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가능하면 저는 이게 문자를 안 쓰고 네. 특히 방송은 이제 구어체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상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뱉었던 모양인데 이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고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실제로 좀 상당히 어려운 국면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단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기가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20%대까지
내려갔다 지금 뭐 쭉 올라왔다 네. 등락을 거듭하면 갈 텐데 네. 그 정도 지지 가지고는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네. 국민의 80%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수로 어디서 힘을 얻어서 국정을 펼칩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도 지지율 1%여도 나는 개혁은 하겠다. 의료개혁 멈추지 않겠다. 2,000명 가겠다. 네. 뭐 의욕은 좋죠. 책임감도 좋고. 그런데 무슨 동력으로 그걸 하나요? 누가 그 말을 무겁게 들을 건데요. 네. 국민의 거의 80%가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게 이미 수치로 다 나와 있는 마당에 네. 누가 대통령의 말을 무섭게 생각할 것이며 누가 그 말에 무게를 두겠습니까? 본인이야 그런 소명의식 좋고 책임감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통하겠어요?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하기가 이제 어려운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본인이 이걸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야 인정을 하겠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새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국민 지지를 회복하느냐.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없이 내 고집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럼 지지도가 점점 안 나오겠죠.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사실상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렇게 되죠. 이제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공직사회는 대통령 말을 별로 그렇게 비중을 두고 듣지 않은 지 오래됐고 네. 이제 안 됩니다. 대통령 국민적 지지도가 저 정도가 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공직사는 공직사회대로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인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 네. 이 양반이 안 그래도 이 대통령이 뭐 국정 수행에 경험이 별로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지도가 낮으면 어떻게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럼 임기가 아직 절반이 남았는데 더군다나 요즘에 보세요. 세계 질서도 그렇지만 한반도 질서도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때 국민의 어떤 그죠? 총의를 모아가지고 역량을 모아서 대처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20% 대통령 가지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